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성씨가 베풀 장자를 쓰는 장씨인데요. 약 99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오늘은 이 중 가장 큰 본관인 인동장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씨는 30본 내외가 전해진다. 이 중 10,000명 이상 되는 본관은 인동장씨와 안동장씨를 비롯해서 10본이다. 귀화성씨 4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씨는 안동장씨의 시조인 장정필로부터 분파되었다고 보고 있다. 장정필은 930년 지금의 안동에서 성주인 김선평, 판관 권행과 함께 왕건을 도와 후백제군을 대파한 고려 개국공신이다. 귀화성씨 4본은 덕수장씨, 절강장씨, 태원장씨, 농서장씨다. 덕수장씨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에서 유래한 성씨다. 아랍계인 시조 장순용이 고려 충렬왕비인 제국공주의 호위무사로 따라온 뒤 고려에 정착하게 된다. 태원장씨의 시조는 중국 섬서성 출신이다. 역사적 인물로는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 화단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장승업이 있다. 농서장씨는 중국 감숙성이 관양이며 1985년 이후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로 보인다. 또한 절강장씨는 시조가 장혜빈인데 한나라 개국공신 장량의 후손이다. 정유재란 때 명예장수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경상북도 군위에 정착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장혜빈 이외에도 명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정착한 사람이 더 있다. 대구 대명동에 자리 잡은 두른두씨의 두사충과 경북 성주에 정착한 절강시씨의 시조 시문용, 성주 대명동에 정착한 절강서씨의 시조 서학이 대표적이다. 풍수지리 참모로 참전한 두사충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의 처남이며 당나라 시인 두보의 21대 후손이라고 한다. 또한 두사충과 시문용은 풍수의 대가들인데 조선에서도 풍수로 이름을 날린다. 대구의 대명동과 성주의 대명동은 모두 이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정착한 곳에 붙인 지명이다. 중국에서는 장삼 이사라 할 정도로 장씨는 흔한 성씨 중 하나다. 왕씨와 이씨에 이어 3번째로 큰 성씨로 중국에서는 1억 명이 넘게 살고 있다. 귀화성씨를 제외한 장씨의 대부분은 태사공 장정필로부터 분파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에 장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라의 장보고와 장웅, 백제의 장무, 대진국의 장문휴 등이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또한 대진국의 귀족 성씨로 장씨가 확인되기 때문에 적어도 고구려 시대부터 큰 성씨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 장씨 중에서 가장 큰 본관은 인동장씨인데요. 많이 알려진 성씨죠. 그렇다면 인동장씨는 어떤 성씨일까요? 인동장씨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에 위치한 옛 인동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다. 인동으로 불리기 전에는 옥산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옥산장씨라고 하는데 모두 같은 인동장씨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68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전체 장씨에서 3분의 2 이상인 68.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씨다. 인동장씨는 본관은 같으나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는데 장금용을 시조로 하는 상장군계 인동장씨와
장계를 시조로 하는 직제학계 인동장씨로 나뉘어져 있다. 계파를 보면 상장군계 인동장씨는 종파, 남산파, 진가파, 진평파, 황상파를 비롯해서 25개 파가 있고, 직제학계 인동장씨는 현윤공파, 동정공파, 주부공파를 비롯해서 6개 파가 있다. 인동장씨는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천년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 인동동이 대표적인 집성촌이다. 이외 집성촌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포항시 흥해읍 초곡리와 보라색 마을로 알려진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집성촌은 400여 년 된 새거지인데 임진왜란 때 무관인 장의한의 처 진주 강씨가 젖먹이 두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 곳이다. 장의한은 황해도 지역에 침입한 왜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패전하여 전사하게 되고, 이후 양민 학살을 우려한 장의한의 처는 황해도에서 고양시로 도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큰아들이 7살 되던 해 한글로 된 편지 한 통을 남기는데 400년 전에 쓰여진 편지 사본이 지금도 남아있다. 무곡골에서 봉사직책 장의한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너 훔주 없고 폐물과 돈을 챙겨 배를 빌려 덕양현 대장동에 도달했다. 시숙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줘 살 수 있었다. 이제 너의 나이 7세이니 시숙의 은혜를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전하라. 너는 인동장씨 태상경 9세손이니 그릴 길을 게을리 하지 말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충유를 잊지 말아라. 어린 두 아들의 어머니 진주강씨에 의해 고양시의 인동장씨는 번창할 수 있었는데요. 편지를 보면 아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일깨우고 훌륭하게 자랄 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인동장씨의 시조는 어떻게 될까요? 인동장씨는 시조가 다른 두 계통이 있는데요. 먼저 상장군계 시조인 장금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고려 초의 삼중대광, 신호위 상장군을 지낸 인물이죠.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옥산사다. 시조 장금용의 재향을 모시는 사당이다. 일각에서는 인동장씨가 안동장씨에서 분적한 성씨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상장군계 인동장씨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시조 장금용의 윗대를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동장씨에서 분적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장군계 인동장씨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말 조선 초 인물로 인동장씨가 자랑하는 절신 장안세와 그의 아들 장중양이 있다. 장안세는 조선이 개국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불사 2군의 충절을 지킨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이며 장중양 또한 태조 이성계가 한성부 좌윤에 벼슬을 제수하고 회유했으나 저리를 지켜 다시는 벼슬에 오르지 않는다. 장안세는 목민관으로도 명성을 떨쳤는데 특히 함흥부사로 10여 년 동안 재임하며 누구도 하지 못한 가란천 수해를 해결하고 목판으로 길이 70간이나 되는 만세교라는 다리를 놓는 선정을 펼친다. 그의 노력으로 고을의 백성들은 해마다 겪는 홍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뉴턴처럼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다. 사물은 왜 모두 땅으로 떨어질까요? 그리고 사물이 땅으로 떨어진다면 정작 땅은 어디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 큰 땅을 하늘의 대기가 버텨주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대기는 또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는 여헌 장현광이다. 퇴계와 남명, 율곡에 이어 17세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조선 성리학 7대가로 꼽힐 만큼 뛰어난 인물이다. 구미 인동 출신인 그는 류성룡 등의 천거로 대사헌, 공조판서 등 20여 차례 벼슬을 제수받았지만 모두 사양하고 고운 현감만 잠시 출사했을 뿐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한다. 이 기가 둘이 아니고 채와 용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이기 경위설은 퇴계와 율곡의 논의를 뛰어넘는 학문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역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의 역학도설은 당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를 아우르는 방대한 학문 체계를 정립한 그는 과학 사상가로도 인정받는데 한국을 빛낸 과학자 16분에 선발되기도 한다. 여헌은 성리설, 역학도설, 우주설 등을 비롯해서 많은 저수를 남겼으며 그의 문화에서 허목, 김응조, 김식 등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다. 이외에 경종의 생모로 숙종의 총애를 받은 장희빈이 있죠. 또한 을사조약 체결에 비분강개하여 시리아 방성대국의 명사설로 일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결의의 각성을 촉구했던 위암 장지연과 1910년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날 일제의 회유를 거부하고 단식 순국한 장태수가 있습니다. 인동장시에는 또 다른 계통이 있죠. 직제학계 인동장시인데요. 이들은 상장군계 인동장시와는 달리 안동장시의 시조인 장정필의 후손이라고 하죠. 직제학계 인동장시의 시조는 장계인데요. 그는 고려 말 진현전 직제학을 거쳐 예문관 대제학에 오른 인물이죠. 그렇다면 직제학계 인동장시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길이다. 직제학계 인동장시에 종택이 있는 곳이다. 연복군 할아버지는 저희 16대조 불천이 선조 되십니다. 그 세조 때 그 이시의 날 평정한 공으로 정충주의 적계 공신 책봉되신 어른입니다. 그 벼슬로는 예조 참판 겸 오위 도총부 부총관 세자 시강원 우부빈객 중직으로 자헌대부 이조 판서 시호를 안양공으로 바꾸시고 연복군의 몽군을 받으신 어른입니다. 이 종택은 연복군 선조의 할배의 현손 되신 할배임이 지으셨습니다. 이 어른은 조부가 그 설원에 돌아가시면서
그 아랫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마저 너는 부디 배설하지 말고 부자하고 혼인하지 말고 남 앞에 나서지 말고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조상 보존, 자손 보존되는 틀을 찾아서 살아라 하는 유지를 받들고 이 꽃게에 입향하게 됐습니다. 그 입향한 원인은 그 서울의 창동에 임난 때 집이 불이 나서 사당과 다 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선대 고향인 이제 영주로 오셔가지고 영주에는 그 삼촌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의지를 삼아 이리 오셔가지고 꽃게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 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뭐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때 고려 충렬왕 31년이고 서기로 1305년입니다. 원래 727년 만인데 고려 그 홍패 저희 집으로는 파조 우리 족보의 시조 되신 어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할배의 교지와 그 다음에 그 손자 되신 어른이 경상도 알렵사한테 소지 올린 것이 원래 697년 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패라든지 또 뭐 입안, 그 다음 교지, 적개공신 해맹로, 그 다음에 그 임금이 내린 완문 등등이 있습니다. 그 각종 문서류가 한 2,000여 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복군 장말손 이외 일문삼의사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있다. 장봉한, 장홍한, 장사진이 이들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의병으로 활약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함께 전사하게 된다. 인동 장씨의 현대 인물로는 국무총리와 부통령을 지낸 장면과 국내 최초 여성 CEO인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이 있다. 또한 제1교포 야구선수 장훈과 배우 장동건,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씨의 시원은 어떻게 될까요? 고려 이전에도 역사 속에 장씨가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장씨의 도시조라고 볼 수 있는 장정필 이전에도 장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조 이전의 역사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죠. 그런데 중국의 장씨는 유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관 전고 등의 여러 문헌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제왕 황제 헌원에게는 9째 아들 청사가 있었다. 청사는 아들 휘를 낳았는데 활을 만드는 관원인 궁정으로 삼았다. 휘는 활과 화살 모양을 한 호시성을 관찰하여 처음으로 궁시를 만들고 궁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주관하였으므로 이로써 장씨가 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황제 헌원의 손자 휘가 활과 화살을 만들고 궁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주관했으므로 이로써 장씨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장씨와 우리의 장씨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장씨 중에서 가장 큰 성씨인 인동 장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성씨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